네,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장혜성 현재 북한 망명센터 이사장, 그리고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 북한 총리입니다. 사위 강명도 경민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저희가 황장엽과 장성택, 이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그 설들 또는 그 증언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선 이 황장엽, 장성택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그것부터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두 사람 처음 만난 것은 1964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김일성대 입학했을 때, 네. 64년 대략 맞는 것 같죠, 시기가. 네. 그때 김일성대 총장이었고요. 황장엽 씨가. 네. 그렇죠. 그때 장성택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코디언 연주가 일품이고, 또 노래와 춤에 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리에 밝고 영리한 사람이다. 라고 평을 했다고 하고요. 성적은 특별히 뛰어나진 않지만, 사리에 밝고 영리하다.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1997년에 황장엽 비서가 망명을 했습니다. 황장엽 비서는 아시는 대로 주체 사상을 체계화하는 그야말로 북한의 정신적 지주 같은 북한 체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고, 장성택은 당시에도 북한 건부의 아주 실세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1997년 망명 직전에 김정일 제거를 모의했고, 여기에 장성택도 뜻을 같이 했었다라고 황장엽 전 비서가 생전에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토요일에 나온 유력 일간지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생전에는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하지 않았었는데, 이 관계자가, 이 소식을 알려준 관계자가 이미 장성택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왔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02년에는 아시는 대로 장성택 당시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왔었는데, 그때 황장엽 전 비서가, 저 북한 변화 방안이죠. 죄송합니다. 북한 변화 방안에 대한 메모를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시도가 불발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것이 북한의 체제 정신적인 지주라는 황장엽, 그리고 오랫동안 40년 이인자였다는 장성택,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김정일을 제거하려는 어떤 초보적인 단계에서라도의 모의가 있었을 것인가?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일을 제거하자고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장성택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다고 할지라도, 예. 만약에 그게 이제 발각이 된다거나 하면 진짜 이자처럼 장성택이 처형됐을지 그런 국형을 면하지 못하겠는데, 또 북한 시스템상 그걸 공개적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야 이거 김정일이 제거하자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단지 그 황장엽 선생하고 장성택 그 부장이 이제 사돈지간 아닙니까? 누나의 딸하고 황 선생 아들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물론 사돈지간인데. 예. 나중에 이혼시켰다면서요, 그거를? 그건 자동 이혼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 망명한 이혼이고. 뒤에.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뉴스를 나오는 걸 보고 황 선생이 미국이나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장성택 같은 인물이 있어야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나갈 수 있고, 김정일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택이밖에 없다. 그리고 예. 김정일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된다면, 예. 그건 반드시 그 장성택이 거기서 실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방 개혁을 주도할 인물은 장성택밖에 없다. 이런 강연도 많이 했어요. 미국 가서도 그 말을 했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장성택하고 제거 음모 아닙니까? 제거 이런까지 이야기가 됐다면, 예. 우리 국정원에다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황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네. 그걸 장성택이도 공개 안 했다면 자기가 죽기 위해서 공개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황정엽이 이딴 꾸미고 있다. 이런 예. 말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황 선생이 거기 있을 때니까.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공개 안 했을 거거든요. 물론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공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예. 마음을 그 정도로 김정일을 제거하자고까지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깊은 관계였다면, 예. 이 사실을 우리 국정원에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97년도 망명했을 때. 그러면 바로 국정원이 가만히 있었겠네, 우리 기관에서. 장성태와 손을 연결한다든가 어떤
장성택이하고 모종의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뭐 이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장성택이 있었을 때 손을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황 선생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북한을 개방개혁과 변화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역이 되라는 뭐 어떤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했다면 그건 뭐 국정원의 직무유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런 고물급이 북한에 있을 때 황장국 선생과 김정일이 그러니까 구테타나 똑같은데 구테타를 일으키자고 했던 고물급이 한 사람 있었다면 예. 그걸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을 쟁취하지 못한 것은 그건 뭐 상당히 큰 손실이죠. 설령 뭐 했어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 그걸 공개하진 않았을 테고요. 공개할 리는 없을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했어야죠. 근데 그건 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것보다도 네. 그 장성택과 이제 가까우니까 지금 조언을 좀 하라. 김정일이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 국민이라도 그 동구권 사진 나라들이 붕괴된 조건에서 우리 나라가 갈 길을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미 대결로 가고 뭐 미국과도 대결로 가고 한국과도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개방개혁으로 가고 우리가 국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을 수가 있겠죠. 장성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위치에서 황장엽 선생 같은 그 위치에서 과연 야 김정일을 도모하자. 예. 이랬다가는 그거 뭐 만화씨 들키는 날에는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 온 그 모두가 다 지금 도살당할 판인데. 지난번에 강 교수님 그 금요일에 예. 그 처형됐다는 소식 전해졌을 때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직접 그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게 장성택하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그 위험한 일을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황 선생이요? 아니요. 강 교수님이. 그거는 이미 금년 8월부터,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금년 8월부터 장성택이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좀 트라이벌 생겨가지고 다 감지가 됐어요. 이미 네.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단체가, 뭐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저한테 자문을 구하다가, 네. 그럼 북한의 개방개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시냐. 장성택이다. 장성택밖에 없다. 북한에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김정은이한테 조언을 하고 아니면 자기 세력을 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택이다. 예. 그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냐.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우리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한 단체가 뭐 미국에 있는 뭐 보수단체는 지금 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예. 뭐 미국 뭐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일반 단체예요, 그냥. 우리로만 사단법인과 같은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대표가 와가지고 그럼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있냐. 그거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뭐 중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장성택이하고 만나기는 해줄 수 있다. 당신 내가 뭐 북한을 지금 무너뜨리자는 거 아닌데 개방 개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은 장성택이니까 장성택이를 가서 만나라. 제가 이랬던 거죠. 그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만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게 그 전에 탈북하시기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군요. 아니죠. 그 20년 전 일이 아니죠. 네. 그 이사장님은요. 네. 실제로 북한 체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장성택이 숙청됐지만 그 이후에라도 이런 식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기도, 그런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이사도 얘기했지만 장성택하고 예. 황장엽 선생하고 서로 사상적인 공통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군부는 거의 잡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특히 황장엽 선생은 말 그대로 그 학자지. 예. 이런 뭐 어떤 구태타를 그 모의하고 이걸 조직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 한다면 장성택이 할 수 있겠는데 장성택이도 원래 자기네 형들이 그 무슨 삼군단 사령관하고 뭐 이럴 때는 좀 나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다 떨어져서 다 사망하고 그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자기 핏줄이 뭐 군골 진 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북한 체제 안에서 이제 강명도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김정은을 제게 내깔리자 이런 말은 그걸 누구도 못합니다. 그건 정말 자기 친형제가 아니나 혹시 이건 막부득이한 사저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남끼리 아무리 사둔데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둘 다 나른납니다. 그건 또 북한은
그 고위 간부들일수록 다 이게 도청 장치가 다 돼 있고 완전히 면밀하게 감시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집마다 다 도청 장치. 예,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황당 창광산 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대체 주황당 간부들이 많은데, 근데 황자엽 선생이라면 집이 따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는 정말 면밀하게 그 도청 장치 다 있고 감시 기구가 다 있고, 요거 창광분주소라는 게 있는데, 예. 창광분주소랑은 말 그대로 국가보위부에서 정식 당조항위원회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전문 뭐 정치위원, 후보위원 이걸 감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히 내놓고 누구를 제껴버리자, 어떻게 하자, 할 정도는 못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부는 어떻습니까? 군부가 그런 일을 예컨대 쿠데타 이번에 우려했다고 하는데. 군부도 같습니다. 군부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정보, 군부는 그 군 보위사령부가 있거든요. 예. 군 보위사령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가 있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심어놓은 밀정들은 또 가득합니다. 그걸 말고도 또 군 보위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 집단군마다 집단군 보위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첩자가 따로 있고, 이게 이중 삼중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웬만해서는 내 생각에는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 체제에는 굉장히 공고하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변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갈라봐야 되는데, 예.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기 전에 장성택과 김정일을 제거하자니까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김정일이 같은 사람하고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될 수가 그럼 지금은 없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장성택이가 세력이 커지면 이제 행정부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일본 동지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 판결문을 보면 예. 세력을 확대해서 가능하죠. 예. 장성택이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가 없는 지금은 가능했죠. 장성택이가 결심만 했으면 예. 얼마든지 김정은이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제가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하면 아마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성택이가. 이사장님하고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군대를 동원시켜서 뭐 어느 한 개 사단을 데려가서 친다는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네. 김정은이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장성택이. 예. 그러니까 제가 권총을 가져가서 쏴 죽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하에 행정부장이라는 이거 그 말이 우리가 북한에서 판결한 문을 잘 봐야 되는데 일본 예. 동지라고 부르실 때는 앞으로 일본으로 내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김정은이보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게 지금 총살당한 이용화 제1부부장 예. 그다음에 장수길 저 행정부 부부장인데 예. 이 사람들을 따로는 또 뭐 어느 인민보안부에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국장이든 또 누구든 이 무장 인원들이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쿠데타 일으키기는 힘들지만 예.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군배도 마술을 뻗치려고 했다는데 지금 이제 김격식이가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다 나오는데 김격식이 하나 지금 이름이 싹 없어졌는데 원래 장성택하고 친합니까? 그거는 뭐 장성택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알 수 없지만 김격식이가 인민무력 총참모장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갑자기 갔다가 인민무력부장 되지 않았습니까? 총참모장 됐다가 떨어져서 그 사군단장 왔다가 다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예. 가만히 있다가 아무 위치에도 없다가 인민무력부장 잠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김격식이가. 예, 예. 그러면 인민무력부장까지 올라온 게 제 힘으로 안 올라오고 누군가 추천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장성택이가 추천했기 때문에 또 교체시켰는지는 모르죠. 예. 또 한 석 달 하다 교체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없어졌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북한의 이번에 그 판결문을 보는 사형 판결문에 군의 마술을 뻗치려고 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자기 사람들을 거기다 심으려고 했겠죠. 장성택이가. 그거는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서 마술을 뻗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뻗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당정군에 일단 장성택이 나인 사람들이 많다고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력화하려고 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성택이 일당이라고 한 건 한 사람을 염두에 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리룡화 제1부부장이나 장수길 부부장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일당이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끈앞풀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성택이를 따르는 무리거든요, 이거에. 이 집단이 상당히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 혼자서 이거 맞설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무리를 데리고 장성택이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이 같은 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제거는 할 수 있다 쳐도 그 다음에 권력을 통째로 장악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별개 문제 아닐까요? 아니 이제 예. 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칠 수는 있다. 네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칠 수 있나 물어보니까 칠 수 있다 이런 세력을 데리고 치자꾸나 마음만 먹으면 치죠.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장성택이가
김정은을 치려고 세력을 확대시킨 게 아니고 먼 훗날 뭘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보다 권력을 움켜쥐려고 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 세력 확대를 시켜가지고 김정은이는 바지저고리죠. 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장성택이한테 계속 의지하고 장성택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치 경험도 없는 데다 최근에도 트라이벌이 생긴 게 자꾸 어린애 취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나를 어린애 취급했다 이러면 망신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사건건 방해했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하려고 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하려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런 걸 비춰봐서 그동안의 장성택의 행정이라든가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상당히 삐딱하게 나갔고 상당히 그 트라이벌이 생긴 건 맞거든요. 그리고 예. 올인에 취급하듯이 그 아주 못마땅해 했다는 거죠. 내가 뭘 알아서 하는 식으로 이제 태도를 보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자기 고모가 살아 있는데도 권력기국에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장성택 주위에 몰려드는 거 보고 나는 김정은이가 상당히 후에 위협을 느꼈다고. 신변의 위협보다도 내가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장성택이 꼭두각시 노릇밖에 안 된다. 고모가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을 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고모가 있을 때 고모 세력이, 고모도 세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거기 뭐 장성택이가 40년 있었으면 김정희도 40년 있었던 겁니다. 예, 당에. 예. 그러면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원웅이 같은 사람이 그 김원웅이 국가안전보부장 불러가지고 개별적으로 야, 너 가서 장성택이 잡아오라 하면 주춤할 겁니다. 야, 이거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그러나 김종희가 있는 자리에서 김원웅이를 불러다가 나 이거 치야 되겠다. 이거 잡아오라 하고 김정은 지도자 지시 따르라고 하면 두말 없이 가서 따르는 거죠. 예.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도 뭐 김종희가 쳤다 안 쳤다 말이 많았지만 아니 김종희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김종희가 말렸다면 지금 장성택이를 치는 것을 말렸다는 설도 있었잖아요. 우리 예. 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만약에 말렸는데도 쳤다면 김종희가 지금 여기 6번째 자리에 자기가 안 나옵니다. 자기가 사표 내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권좌에서 물러내는 것도 모자라서 처용까지 했잖아요. 예. 사용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기 세력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가지고 뭐 친위 쿠데타든 무슨 쿠데타든 자기 세력으로 신진 세력으로 먼저 장성택 세력을 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는